자, 이제 2점짜리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면 전동계시를 이용해서 이제 힘으로 당긴다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등속 직수 운동한다고 했어요. 등속이란 말은 결국 가속도가 0이란 소리고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건 결국 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힘을 지금 여기로 주고 있다는 건 용철에서 탄성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니까 이제 비례상수 k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동기에서 가가는 이 힘이 이게 x가 늘어날 때마다 더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kx로 용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전동기가 나무 동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 x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x에 비례하는 거 고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용철이라는 탄상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요. x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지.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래서 나무동의 운동 에너지 얘는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2분의 1 mv 제곱은 일정한 상황이고요. 이 x는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연지 윗방향으로 이동하고 나서요. 수평방향으로 등속 직서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윗방향은 이제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하고 나서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일이 0인 경우입니다. 연지 위로 이동하는 동안 기준계가 물체 한일. 위로 올라간다는 건 힘을 위로 줬다는 소리고요. 힘을 위로 줬고 실제로 얘가 위로 움직였으니까 이때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수 운동한다. 이 경우에 들고 있는 건 윗방향 힘은 실제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결국 힘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때 한일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연지 위로 이동하는 동안 물체량은 중력이 한일. 중력은 아랫방향. 근데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는 위로 움직였으니까 한일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일이 0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이 0인 건 니은 하나.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가 3m/s가 됐어요. 그리고 F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n분의 F니까 결국 가속도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동안 5m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에너지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는데 일단 이 단원이 에너지 단원이니까 에너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 일은 F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5F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 정지했다가 운동에너지 이만큼 됐으니까 2분의 1 M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n분의 F 물어봤으니까요. n분의 F 이렇게 써주면 2분의 1, 또 5분의 1,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이걸 만약 속도시간 그래프로 풀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일정한 힘을 줬으니까 이거 가속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5m 나와야 된다. 근데 그때 속도가 3이다. 그럼 결국에 t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5니까 t0가 얼마냐면 3분의 1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3분의 10이면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t0분의 3 한다면 3분의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분의 9 이렇게 또 구해도 되네요.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하나씩 좀 천천히 할 건데 일단 기억보다는 니은을 먼저 할게요. 크기인 F인 힘이 B의 한 일은 가와 나에서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F가 한 일 물어봤어요. 이게 F가 한 일. 근데 F가 힘을 작용해서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A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F가 한 일인데 F가 B를 같은 거리 만약에 L0만큼 움직였으면 여기서도 L0만큼 움직였으니까
F 간일은 힘 곱하기 거리 생각하면 F 곱하기 거리가 지금 L0로 같은 거니까 결국 한 일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 여기서는 크게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 디귿 가에서 여기서 F가의 힘이 B의 한 일은 A와 B의 운동의 변화량 합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F가 B한테 힘을 주면 F가 B에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일을 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B가 이렇게 L만큼 내려오면 얘가 L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L0만큼.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변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빵이면 결국 해준 일은 죄다 여기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0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L0 내려오고요. 얘가 L0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M이 내려왔는데 EM이 올라가서 똑같이.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델타 EP가 플러스 mg L0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mg L0인데 여기서 플러스 emg L0니까 결국에 mg L0만큼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고 mg L0. 그러니까 얘가 해준 일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가져가고요. 남은 거리가 가져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준 일이 죄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지 않다. 디귿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기억만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기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하게 다 표현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P부터 해보겠습니다. P 같은 경우에는 여기 F의 힘이 작용할 거고 장력 T2 쓸게요. 나니까 이쪽에도 T2.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A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A를 생각해보면 T2가 얘가 이제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이게 T2가 A에 작용하는 총 힘이죠. 그리고 결국 F는 MA, EM, A2라고 할게요. 나를 이제 2번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F, 뒤로는 T2니까 F 빼기 T2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입니다. 그러면 M, A2. 이게 같이 쓰는 이유는 B랑 A랑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물어봤냐면 실이 A한테 한 일이에요. 실. 그러면 지금 이 실 T2가 A 한 일. 그럼 결국에 T2 곱하기 이동 거리를 따져줘야 되죠. 이동 거리는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T2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T2의 크기. 그럼 T2가 얼만큼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요게 이거니까 이거를 좀 바꿨으면 위에 거를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밑에 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EMA2가 EF 빼기 ET2니까 이거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EF 빼기 ET2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차변 요거랑 우변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3T2가 EF고요. 그럼 T2가 3분의 2F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도 장력이 이 각과 똑같다면 힘 크기 같고 같은 거리 움직였으니까 한 일이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T1이라고 했을 때 여기 힘도 한번 T1의 크기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이것도 이제 나눠서 해볼게요. A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지금 얘가 이쪽 밑으로 B 입장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A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T1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력보다 EMG보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T1 빼기 EMG 이 값이 총 알짜임 되겠죠. 그리고 B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는 F 플러스 B 자체의 중력 그리고 빼기 장력 얘가 A의 총 알짜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T1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걸 2배 해서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자, 그러면
EMA1이 여기서는 T1 빼기 EMG인데 밑에 거 생각하면 EF 플러스 EMG 마이너스 ET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T1만 넘겨서 생각하면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은 3T1은 EF 더하기 4MG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T1은 3분의 EF 플러스 3분의 4M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1 값이 T2 값이랑 달라요. T1 값이 더 크네요. 그 말은 힘이 일단 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우리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거리는 같다고 했지만 얘는 같지만 힘의 크기가 다르니까 한 일이 다르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B랑 딱 부딪혔어요. 충돌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고 나서 A가 정지하고요. 그리고 B가 움직였대요. 그러면 충돌했는데 A가 멈추고 B가 갔다는 상황이에요. 우리 운동량 보존 생각을 하면 처음에 A 질량이 M, 근데 질량이 다 같다고 했어요. 얘도 질량이 M, 얘도 질량이 M.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MV예요. B는 정지했으니까. 그럼 MV인데 나중 운동량이 A는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B 속도가 V가 되어야 운동량이 보존되겠죠. 그래서 B가 얘가 나중 속도가 V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나는 BC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서 간다고 했으니까 얘도 질량이 M, 얘도 질량이 A면 처음 운동량은 MV. 그럼 나중 운동량 M 더하기 M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얘는 2분의 1 V가 되어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죠. 이렇게 3덩어리가 돼서는 2분의 1 V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B가 A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 B가 C로부터 받는 충격량이 2배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에서는 B 입장에서 원래 운동량이 빵이었어요.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나중 운동량이 MV가 됐으니까 충격량이 MV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동량이 B 입장에서 빵이었거든요. 근데 나중 운동량이 B만 생각하면 질량이 M이고요. 속도가 2분의 1 V가 됐으니까 충격량이 2분의 1 MV예요. 그러니까 2배다. 이거는 뭐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될 거고요. A와 B가 충돌하기 직전과 직후,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 충돌 직전과 직후 A, B 운동의 합은 같다라고 했는데 충돌하기 전은 B는 빵이고 때는 운동 에너지가 B는 없으니까 A만 있습니다. 2분의 1 MV죠. 근데 직후는 이제는 A가 운동 에너지 빵이고 B만 남아있죠. B의 속도도 V제곱 V니까 결국 두 개의 값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철의 최대 압축 길이는 가가 나의 2배, 루트 2배라고 했는데 최대 압축 길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죄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얼마큼 바뀌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 따져주면 돼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B에 2분의 1 MV 제곱. 이게 나중에 다 뭘로 바뀌었냐면 2분의 1 KX1의 제곱. 이게 줄어든 게 X1이라고 할 거고요. 줄어든 게 X2라고 해볼게요. 근데 같은 용수철일 거니까 K는 똑같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질량은 EM 같이 움직이니까 대인 속도가 2분의 1 V의 제곱. 얘가 나중에 다 2분의 1 K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이대로 두고요. 이걸 조금 계산만 해주면 4분의 1 제곱되니까 2분의 1 M 그리고 2분의 1 V 제곱입니다. 이게 2분의 1 KX2의 제곱이죠.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V 제곱이랑 X1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없애면 여기는 2분의 1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V는 똑같은 상황에서 X1은
v 제곱과 상관이 있는데 x2의 제곱은 2분의 1 v 제곱과 상관이 비례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x2가 루트 2분의 1배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가 나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는 상황. 그래서 이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갈게요. 지금 이 경우는 구간 1을 지나면서 마찰이 없는 빗면으로 올라가서 H인 지점 도착했다. 그러니까 여기 V로 시작을 해서요. 여기서 마찰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마찰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H만큼 올라갔고요.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는 B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EF만큼, 그러니까 이쪽으로 EF만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쭉 가서 여기서 정지했다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구간 1에서 F를 받았대요. 이쪽으로 F만큼. 이제 H 물어봤네요.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보죠. 지금 A가 EM이고요. B는 M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용철이 압축됐을 때 얘네들은 현재 정지해 있을 거거든요. 정지했다는 건 운동량 총합이 0이에요. 그러면 용철이 딱 벌어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V로 가고요. 그리고 M이 이쪽으로 갈 때 운동량의 합이 또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 운동량이 얼마냐면 EMV예요. 그럼 이쪽 운동량도 앞으로 EMV가 되어야 방향은 반대고 크게 같아서 총 운동량 합이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B는 질량이 M이니까 B의 속도가 EV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B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가 아니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분의 1 B의 질량은 M 그리고 속도가 2V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이게 나중에 속도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정지했으니까 에너지가 빵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냐? 이 EF라는 마찰력이 ES를 앞으로 가는 동안에 힘을 뒤로 줬으니까 E를 마이너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EF가 ES만큼 뒤로 일을 해주면서 결국 이 에너지가 다 깎여 먹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EF가 ES만큼 한 일이 이 값과 같다. 운동 에너지 값과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게 제곱이니까 4되니까 2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럼 FS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쪽 부분 넘어가면 A 같은 경우에 처음 에너지가 2분의 1 2M V 제곱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 여기 구간 1 지나고 슉 올라가서 에너지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2M인 I가 중력을 받고 H만큼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운동 에너지가 이대로 다 포텐셜 에너지 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찰력이 2를 마이너스로 해줬잖아요. FS만큼 2를 마이너스로 해주고 그 남은 게 이렇게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2M V 제곱 빼기 FS 마찰은 2를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다 어디로 갔냐면 EM GH로 갔다. 아까 FS가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가 MV 제곱인데 FS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 EMGH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 약분하고 H 구하는 거니까 H는 4지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쭉 볼게요. 자 여기 M인 I가 있고요. 그리고 EH만큼 있습니다. 높이는 H만큼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빗면을 따라 EH만큼 움직이는 동안 힘이 물체의 한 일이 MGH인 힘만으로 골라라 했습니다. 중력이 한 일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력은 아랫방향이고 MG고요. 그리고 실제로 EH를 움직였지만 그 중에 아랫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냐를 생각해보면 EH 중에 아랫방향 그건 이제 H죠.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mg 곱하기 h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억은 괜찮은 표현이고요.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냐랍니다. 알짜임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왜냐면 이게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구조경이 그러면 이만큼만 힘 받아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거는 물투 내용에 좀 더 가까운데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EH고 여기가 H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0도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mg라고 생각을 하면 mg 중에 이쪽 방향 성분을 생각을 하면 그게 이쪽이 60도가 돼서 결국 이렇게 해서 밑에가 30도. 그러면은 이 값이 정확히 얼마냐면 2분의 1 mg거든요. 그러면 이 2분의 1 mg가 실제 알짜 힘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작용하는 두 개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 이게 mg고요.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항력 두 개입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 중에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공이 안 움직이잖아요. 공이 이쪽 수직 방향으로는. 그래서 이 중력 중에 이 아랫 방향 힘,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이 수직항력과 딱 같아서 이제 수직으로는 지표면 이게 경사면에 수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여기 경사면에 나란하게만 움직이니까 이 힘의 크기가 2분의 1 mg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인데 힘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가 2h죠. 결국 이것도 mgh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니은도 말이 됩니다. 디귿은 빗면이 떠받치는 힘은 아까 말했지만 이 빗면의 수직한 방향인데 공이 움직인 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결국에 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mgh가 아니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이렇게 3번으로 가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질량이 2m 그리고 3m 여기 5m이 있고요. 그리고 h만큼 낙하하는 동안 C에 작용하는 중력, 얘가 작용하는 중력이 C 한 일이 이렇게 W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얘가 작용하는 중력은 5mg고요. 그럼 이 5mg가 한 일, h만큼 움직였으니까 결국 한 일 W는 얼마가 되냐면 5mg 곱하기 h 이게 이제 W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건 여기서 이제 일단 냅두고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C가 H만큼 낙하하는 동안 P, 이 실P, 이거 이제 TP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렇게 TQ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P가 A 한 일이 WP래요. 그러면 결국에 A도 H만큼 움직였죠. 그러니까 C가 H만큼 움직이면 A랑 B도 똑같이 H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TP가 A 한 일은 TP 곱하기 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Q가 B 한 일은 얼마일 거냐면 TQ의 H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물어본 겁니다. 결국에 TP랑 TQ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여기 있는 도로의 문제에서 힘을 얼만큼 잘 표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랑 TQ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다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력 OMG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장력 TQ 그리고 이렇게 장력 TQ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이 방향으로 TP A는 오른쪽 방향으로 TP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물체에 작용한 총 알짜임이 A 입장에서 A한테 작용한 총 알짜임은 TP밖에 없어요. 이게 EM A가 되겠죠. A랑 B랑 C는 같이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가 그냥 A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TQ가 TP보다 큽니다. TQ 빼기 TP가 얼마냐면 3M F분의 MA, 3MA 이렇게 나올 거고요. C 입장에서는 OMG 빼기 TQ가 OMA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TP는 EMA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EMA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는 얘가 EMA니까 이게 3MA면 TQ는 OMA가 된다는 소리죠. 얘가 OMA니까 얘는 10MA란 소리예요. 자, 그럼 다 됐어요. 지금 OMG가 10MA라면 TQ는 OMA고요. 그리고 TP는 EMA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우리가 지금 W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OMG. 어차피 똑같이 H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럼 얘가 W에 해당하는 1이라면 얘는 2분의 1 W에 해당하는 1이고요. 얘는 5분의 1 W에 해당하는 1이네요. 똑같이 H만큼 곱해주면 그러니까 값이 TQ 그리고 WQ 여기는 값이 2분의 1 나와야 되고요. 2분의 1 그리고 WP는 5분의 1 그러면 요거네요.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구간 1, 구간 2에는 지금 힘이 있는데 그 힘 때문에 3V가 2V가 되고요. 2V가 나중에 V가 됐대요. 그럼 힘 방향은 자연스럽게 여기 방향이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힘의 크기를 각각 F1, F2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3V가 됐다가 2V로 바뀌었다는 건 운동 에너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2분의 1 M 질량이 없으니까 그냥 M이라고 다 통일할게요. M 여기도 M 그러면 2분의 1 M 3V의 제곱이었다가 2분의 1 M 2V의 제곱으로 줄었죠. 그럼 줄 만큼이 결국 여기 있는 힘이 한 일이겠죠. F1 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이게 9고 이게 4니까 2분의 5 MV 제곱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F2 그리고 ED가 한 일이 얼마냐면 2V가 V가 됐어요. 그럼 운동의 수로 따지면 2분의 1 M 4V 제곱 빼기 V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2분의 3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F2 대 F1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F2는 이거 넘기면 되죠. 그러면 지금 F2는 얼마냐면 지금 4D분의 3 MV 제곱이고요. F1은 얼마냐면 2D분의 5 MV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MV 제곱 다 없애고 D 없애고 나머지 정리하면 6분의 20 되네요. 그러면은 3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4번 이렇게 추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문제 나왔습니다. 좀만 힘내보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kg 물체가 있고요. 연직 위로 당기고 있고 속력을 나타낸 거다.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0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1이에요. A가 1이고요. 다음에는 2초 동안에 가속도가 4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2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20N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장력이 도대체 얼마길래 처음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2입니다. 가속도가 1입니다. 1. 자, 그러면 이 t라고 하면요. 장력 t 빼기 20이 2 F분의 m이니까 2 곱하기 1 이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죠? 2초 동안. 그러면은 t가 22N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0초부터 2초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1이라고 할까요? 그럼 t2 빼기 20이 2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가 2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2kg, 가속도 2. 그럼 T2는 24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T가 22N, 이때는 정력이 T가 24N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 2초까지 힘이 물체의 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 일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 따져주면 되네요. 힘은 지금 우리가 20인지 나왔으니까 거리 구하면 돼요. 거리는 이 넓이가 거리잖아요. 힘 속도 그러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거리 얼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2네요. 2. 그러면 22 곱하기 2니까 43이다. 88 아니고요. 2초부터 4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이 얼마냐. 자, 그러면 실이 한 일이니까 이것도 장력. 근데 2초부터 4초까지는 장력이 얼마예요? 24죠.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 움직인 거잖아요. 2초부터 4초까지.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4다 있고 밑에 있는 사각형이 얼마냐면 2 곱하기 2. 이건 4고요. 요거 위에 거 하면은 밑에가 2, 위에가 4니까 얘는 계산하면 딱 4 나오겠네요. 그러면 총 8m 움직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곱하기 8 해주면 4, 8, 32, 3 올라가고 16, 19, 192 딱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0에서 4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은 20N 적용하고요. 총 얼만큼 움직였냐면 0에서 2초에서 4초까지 8m, 0에서 2초까지 2m 움직였으니까 총 10m 움직인 거고요. 중력은 아랫방향인데 20으로 움직인 건 위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10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맞네요. 맞는 거는 니은과 같아요. 4번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용수철이 이만큼 있는데 용출 상수가 100N/m인데요. D0만큼 압축시킨 다음에 놔뒀더니 H만큼 올라가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니까 T0일 때, 그러니까 지금 T0가 돼서 이제 풀려버렸을 때는 탄성 에너지가 이제 빵이 됐는데 2분의 D일 때 2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동거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D0만큼 압축했을 때는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 그러니까 이만큼 이 D만큼 물체가 앞으로 움직였다는 건 이때 압축된 거리가 2분의 D0라는 소리고요. 이때는 압축된 거리가 D0라는 소리예요. 그럼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 K, 그리고 압축 혹은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지금 2분의 D일 때가 2면 D일 때는 제곱과 관련있으니까 여기가 4배 더 차이 나야 되죠. 2분의 D면 4분의 D제곱이고 D제곱은 그냥 D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8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4배 차이 나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4분의 D 제곱인데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KD 제곱이니까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2면 이때는 8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게 0.4냐 물어봤는데 계산해주면 되죠. 2분의 1 K값 나왔죠. 위에 K가 얼마냐, 여기 나왔네요. 100이라고 나왔으니까 100 넣어주고요. 그리고 D 제곱, 근데 4분의 D 제로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D 제로의 제곱이니까 4분의 D 제곱이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줄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면 50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분하면 2에 25.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4. 25가 넘어가면 25분의 4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분의 16인가요? 자, 그러면 D0의 제곱이 100분의 16이니까 D0는 10분의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4 기억 맞고요. 물체가 수평면에 등속지수 운동할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물어봤네. 이 상황. 그럼 이때는 모든 탄성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탄성 에너지가 총 8이었으니까 이 8이 죄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근데 질량이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2분의 1, 2,
그리고 V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V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해주면 물어봤네요. 근데 이 8이 다 운동해줘 바뀌었을 거니까 뭐 이거는 그냥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 8이 다 뭘로 되냐면 높이 올라가서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라서 mgh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m이 2다, g는 10. 그러면은 약분을 할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이렇게 4 될 거고, 그러면 h가 0.4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디귿도 맞네요.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kg짜리 A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FA를 줬어요. 근데 이 FA를 굉장히 좀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줬네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P가 이제 P라는 질량이 갖고 있는 P가 있는데 얘는 질량은 안 나왔어요. 얘도 수평 방향으로 줬고 FB를 줬더니 FB를 여롱 방식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건 이건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동거리입니다. 여기서 이 넓이는 뭐냐? 라고 한다면 얘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결국 이게 한 일이 되는 거고요. 한 일은 결국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알짜임이 한 거라서 알짜임이 한 일이니까 다 운동 에너지 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가 뭐에 해당되냐면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초부터 4초까지 FA가 A 한 일이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속도가 어떻게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그래서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볼 건데 여기 위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이제 삼각형이 2, 사각형이 4, 삼각형 2, 얘 2.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얘네들이 없앤다 생각하면 운동량이 6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 시작했을 때 P가 0이었다가 나중에 6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질량이 2라고 있거든요. 질량이니까 P는 MV잖아요. 자, 그런데 0이었다가 6이 됐다는 건 결국 MV 생각하면 질량이 2, 그럼 V가 3. 그러니까 속도가 0이었다가 나중에 속도가 3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로 생각하면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 2분의 1 M 0이 제곱이었다가 나중에 2분의 1 M 그리고 3이 제곱이 됐다. 근데 M이 아까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결국 9라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9가 되고요. 9. 그럼 대충 답 나오네요. 벌써 9랑 똑같은 이게 나올 수도 있나? 9랑 상관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B가 한 일 물어봅시다. B가 4m 움직이는 한 일. 한 일은 그냥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2, 4 그리고 2, 2니까 다 더하면 2, 4, 2, 10이죠. 10 그러면은 10분의 9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실 때 이게 시간인지 이동거리인지 잘 구분해서 문제 꼭 푸시기 바랍니다.